어이 흠 우야어 흠 우야어 흠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천간의 합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지지의 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합이라 하는 것은 서로 좋아하는 것들끼리 뭉쳐서 그 기운, 물의 기운이 더 배가가 되고, 또 서로 좋아하는 것끼리 셋이 모이는 그 합이 있고, 또 둘만 모여도 되는 합이 있고, 여러 가지 합이 있는데 그 형태나 하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암수육자법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암수의 구별, 암수는 이제 천간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천간에서 이루어지는 그 암수의 작용이 암수육자법을 풀어가는데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이제 뭐 잠깐 말씀을 부언하자면 갑기합, 을경합, 경신합, 정임합, 무게합, 이렇게 해서 이제 합을 이루는데, 합을 이루는 데는 이제 그 필히 뭐 갑기합이다 그러면 이제 그 암수가 있어야 되겠죠. 합이라는 건 이제 참 어찌 보면 이제 우리들 봐도 이제 참 하나가 된다, 그런 뜻이니까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암놈과 순놈이 이제 그 암수가 즉 음양이 이제 합해지는 걸 말하는데, 이제 갑기합에서는 이제 기토가 암놈이다. 을경합에서는 을이 암놈이다. 그다음에 병신합에서는 병화가 암놈이 된다. 그다음에 정임합에서는 임수가 합이 된다. 무게합에서는 개가 암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에 그 무게합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 정상의 합이 아니다. 왜 너무 뭐랄까 서로 계산과 정략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걸 좀 잘 암기해 주시고, 이번 시간에는 지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 12마리의 동물들이 이제 각기 좋아하는 것들이 모여서 점점 더 그 자신의 기운을 키워가고, 그 기운이 이제 점점 더 생활하는데, 또 서로 또 사업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제 그 힘이 나온 그 합의됨으로 인해서 생각보다는 배가 3가 되는 힘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지지합은 우리가 이제 지지하면 이제 우선 동서남북을 갈라야 되겠죠. 이제 자를 말하면 이건 북쪽이죠. 북쪽. 묘는 동쪽이죠. 동쪽. 오는 남쪽이죠. 유방은 서쪽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의 자오묘유가 중심이 돼서 그것들과 좋아하는 것들이 이제 합을 이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먼저 삼합이라고 있는데, 삼합을 보면 신자진 이 수국을 이루고, 인호술이 화국을 이루고, 사유축이 금국을 이루고, 해묘미가 목국을 이룬다라고 하는데, 이 중간에 있는 요 글자가 자오묘가 들어있습니다. 요 안에가요. 그래서 신 원숭이와 지와 용이 만나면은 수의 기운이 강해지고, 호랭이와 말과 개가 합해지면 불의 기운이 강해지고, 그 다음에 뱀과 닭과 소가 만나면 금의 성질이 더 강해지고,
돼지와 토끼와 염소가 만나면은 나무의 기운이 강해진다. 그렇게 이제 그걸 알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이 반쪽 합이라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신자진 세 개가 만나면 완전히 삼합을 이루지만 이 자를 중심으로 해서 신자가 모이든 아니면 자와 진이 둘이 모이든 해도 그, 그 수의 기운이 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것 보고 우리가 이제 반합이라고 하는데 반합의 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이제 오화를 중심으로 인오가 있어도 반합이고 오술가 있어도 반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쪽에 금의 기운을 나타내는 뱀과 유가 만나도 반합이 되고 유와 축이 만나도 반합이 됩니다. 또 역시 밑에도 해묘, 즉 돼지와 토끼가 만나도 반합이고 또 묘와 미가 만나도 반합입니다. 그럼 이 반합의 과정에서는 요 밑에도 그걸 써놨습니다만은 항상 그 기운이 온전한 기운이냐 반쪽의 기운이냐를 떠나서 그 띠와 그 띠가 만나면 좋아하니까 서로 결속하는 그런 뭐 힘을 가지고 그것이 태세의 어떤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한 작용,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들에 만약에 이제 수가의 기운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가 이제 자오묘위에서 자가 오든 내가 신을 짊어지고 있든 아니면 내가 진을 짊어지고 있는데 자의 그 태세가 오든 이렇게 해서 그 작용이 이제 합산이 되는 거지, 합산. 그러니까 정해져서 이 지지에서 뭐 삼합을 내가 가지고 있는 육자법에서 전체적으로 이 삼합을 쫙 밑에서 이렇게 지지해서 이루어지는 건 사실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이제 뭐 어느 것 지지에 뭐 축이 있다, 뭐 해가 있다 할 때는 그 중심 방향이 무엇이냐의 합이 이제 올 때에는 그 합의 작용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오는 것은 이제 그 때때의 해, 뭐 계묘년이다, 뭐 갑진년이다, 을사년이다 할 때 그 밑에 지지 그 때들 예를 들어서 계묘년이다 할 때 묘가 우리 찾아오죠. 그 묘가 찾아왔을 때에 그 보면 자신이 해를 가지고 있거나 미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 반합의 작용이 올해 그 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반합의 작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 내년에는 이제 갑진년 되면 갑진년의 그 태세에서 내가 이제 자가 있다든가, 신이 있다든가, 신자는 수국을 이루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수국이라 그러면은 뭐 우리가 이제 뭐 장사를 한다든가, 뭐 서비스업을 한다든가 하는 쪽에 종사의 일이 되겠죠. 그런 쪽에는 이제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은 이제 하는데 항상 때때 오는 그 해 유년의 띠, 그것을 아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지지 합중에서는 방향의 합의인데 사실 그것이 지지 합중에서 아까 자오 묘유를 중심으로 해서 신자진 뭐 해묘미 인호술 사유축의 그 네 개의 합을 이루듯이 이 방향에서는 또 그 합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정월달, 2월달, 3월달이 1, 2, 3월이 인묘진월이 되겠죠. 인묘진월이 되면 이것은 이제 동쪽 방향이고 사오미가 합을 이루죠. 이건 화국을 이룹니다. 화국. 이거는 목국이고 목. 요건 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서쪽에 금. 해자 쪽은 북쪽이죠. 북쪽이니까
수의 기운이 되겠네요. 수. 이렇게 해서 각 방향마다, 즉 1, 2, 3월은 동쪽 방향에 목 기운이 강하고, 그 다음에 4, 5미, 이게 4, 5, 6월에는 화를 만나는 방향이다. 즉 남쪽 방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불의 기운이 강하고, 신유술에는 이제 가을이기 때문에 금의 기운이 강하고, 해자축 이제 11, 12월이 되겠죠. 이것은 이제 물의 기운이 강하다. 이제 이 방합은 왜 중요하냐면은 혼인 문제에서 원래 혼인 문제에서 부부가 어느 달에 태어났느냐, 몇 월이냐, 이것에 따라서 몇 월에 부부를 만나면, 몇 월에, 즉 내가 예를 들어서 3월에 태어났는데 3월에 태어났으면 앞뒤로 몇 월 달에 사람을 만나야 되겠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암시가 있는 그런 방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염두에 두시고, 사람이 이제 살아가는 데는 땅을 밟고 살아가는데, 우리 땅에서 일어난 일들, 우리가 이제 어디 길을 가다 보면은 나는 오늘 뭐 어디 간다라고 하지만 실상 가는 중간에나 가서라도 엄청난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됐죠. 그 중에 나도 내가 겪었던 잠깐의 얘기를 오늘 이 시간에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언젠가 이제 저기 길을 가다가 시골 장터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이 장날이 아닌데 사람들이 어느 한 집에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막 차도 많이 대져 있고. 그래서 참, 저기서 무슨 뭐 일이 있나 싶어서 이제 나도 이렇게 가서 옆에 가서 봤죠. 그랬더니 대장간이에요. 대장간. 대장간이에요. 대장간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넌지시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지. 좀 나이 지긋하신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대장간이 아주 참 쇠의 질이 좋아서 여기서 뭐 낫을 베린다든가 도끼를 베린다든가 뭐 호미를 만들어 간다든가 뭐 쇠사랑 만다든가 할 때 아주 쇠의 강도가 좋아서 오래 쓸 수 있고 또 편리하게 만들어서 아주 이 근동 일대에서는 아니면 먼 곳에서도 이렇게 소문나가지고 많이 이렇게 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어찌 보면 우리 민족의 뭐랄까 안타까운 시대의 얘기를 꺼내게 돼요. 지금 하는 어른이 이제 나이가 그때 참 상당히 많으셨는데 그 어른의 아버지까지 올라가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일제시대 때 징용이라고 있었어요. 그냥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동네에서 몇 명 뽑아 가지고 그냥 잡아가는 겁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징용을 이제 말하자면 이 아버지, 이제 지금 대장장의 아버지가 이제 징용을 가게 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이제 10대 중반이나 되는 그 나이에 나도 아버지 따라간다고 해가지고, 괜히 징용을 따라갔답니다, 이 어른도. 그래가지고, 이 사람, 이제 이분들이 징용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데가, 뭡니까, 이 대장장이 일을 할 수 있는 비행기 경납고 같은 그런 데서 이제 대장장이 일을 시작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지금에 와서야 참 가슴 피고 살지만 한참 일제 식민지 시대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일본 놈들이 값을 쳐줬나요? 값을 안 쳐주죠. 그냥 조선징 하면 그냥 뭐 어찌 보면 참 하찮은 아주 뭐 참 짐승맛도 못한 그런 대접을 받고 우리가 살았던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도 그 자신들이 일하는 곳에 가서도 한국 사람들은 쇳물을 녹이고 막 석탄 날르고 뭐 이런 것들만 시키지
정작 쇳물을 녹여서 그걸 가공해야 될 때는 그 지하의 빵카 같은 데에서 1층, 2층까지는 조선인이 들어가도 아래 3층까지는 내려가 보지를 못하게 한답니다. 왜? 그 밑에서 이제 쇠를 주저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제 쇳물만 만들어서 아래로 부어 내려주면 아래에서는 그걸로 이제 그 참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이제 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았는데, 말하자면 이제 당시로 말하면 아주 그 비행장 1급 비밀 대장간이었나 보죠, 이제 당시는. 이제 일본 애들이 이제 말하자면 지하에 파는 그 갱도에 아래는 내려가 보지도 못하고 위에서는 이제 고생만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징용을 가가지고 2년인가 3년 차 만에 이제 해방이 돼버리죠. 해방이 돼요. 해방이 돼버리니까 이제 많은 우리 이제 나라 조선인들은 한국으로 참 하루라도 빨리 올라가고 얼마나 참 억압받는 그곳에서 벗어나고 노력했겠어요. 그러니까 뭐 해방되니까 너도나도 없이 그냥 다 떠나는 거죠, 이제.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버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 와서 이 고생한 것을 헛고생으로 할 만큼 하는 걸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뭔가 이 쇠를 다루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가야겠다는 그 일념으로 그 비행장으로 이제 남들은 떠나는데 이분과 아버지는 그 비행장으로 매일 출근을 했답니다.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일본 애들이 조선인 하면서도 나중에 자기들도 이제 일손이 없어지니까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좀 믿을만하고 성실한 사람들은 이제 아까 2층까지만 내려갔던 데서 이제 3층 아래 이제 지하 방카로 이제 내려가서 일도 보게 되는 어떤 과정에서 이분들이 뽑혀가지고 거의 이제 한국인들이 4명인가 아래 내려갔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론이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 그렇죠. 비밀을 모르니까 비밀이죠. 알면 비밀이 아닌데. 그러나 쇠를 어떻게 담궈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쇠를 다룬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쇠의 담금질의 요소가 이제 공기 중에 그냥 그것을 놔두느냐. 뭐 아니면 모래에다 집어넣느냐. 아니면 물에다가 집어넣느냐. 또 기름에다 집어넣느냐. 아니면 화공약품을 이용해서 이제 하느냐. 뭐 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께서는 이제 그걸 눈여겨보면서 이제 어떻게든지 참 내부에 있는 재료들을 다 파악해서 이제 한번 이제 나름대로 어떤 쇠를 다루는 일을 이제 좀 완벽히 배워오기 위해서 이제 참 3층에 내려간 김에 그렇게 이제 열심히 이제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막 사이렌 소리가 막 윙윙윙 나오는데 일본 사람들이 막 후다다닥 막 뛰어가고 막 그러더래요. 이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연합군 말하자면 이제 미군이 이제 이제 일본 본토로 이제 들어오는 과정에서 미군의 비행기 날개가 한쪽이 좀 이상이 있어서 좀 고장이 났는데 이걸 빨리 이제 일본의 기술자들이 수리를 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막 그냥 동원돼서 나가고 뭐 이제 좀 혼란스러운 어떤 과정이 되지요. 그래가지고 이 어른이 이제 가장 저 안쪽에 있는 탱크가 이제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그걸 한번 자기신이 손으로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뭐 어떤 것들을 이제 느껴보기 위해서 그것들을 일일이 다 이제 냄새 막 혀로도 이제 좀 맛도 보고 이런 과정이 되겠죠. 그래 이제 그날도 그런 일이 있는 과정에 이 어른이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탱크에 그걸 열고 이제 발부를 열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물을 받아가지고 그냥 입에다 한 모금 이제 좀 천천히 생각했으면 좋으련 나는 어쩐지 그냥 그걸 갖다 입에다 털어넣는 순간에 이제 이게 이제 아주 고통이 오게 되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주위 사람들이 사람이 막 울부짖으니까 와가지고 이 조선인지 이게 너 죽으려고 환장했느냐 뭐 이러면서 막 발길을 차면서 해가지고 이제 응급처치를 했지만은 혀가 앞쪽 일부가 녹아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이제 벙어리 말은 조금씩 했다 그래요. 반벙어리라고 하니까
말하자면 우물우물 하더라도 겨우 의사소통하는 벙어리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부자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어른이 평생에 대작간 일을 하면서 거기서 일본에서 뭐 배웠다기보다도 일본의 그 애들이 그 당금질하는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면서 어떤 재료를 어떻게 하는구나. 막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 입에는 어떤 것이 청산가리라고 하는데, 청산가리가 독약 아닙니까? 근데 그걸 또 쇠 당금질에 쓴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참 열심히 해가지고 그 근동에서는 쇠의 그 질이 좋고 잘 만들고 뭐 하는 어떤 과정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쇠를 다룬다고 할 때에 가만히 보면은 사실 그 우리가 전해준 겁니다. 일본의 쇠를 그 만들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지금부터 뭐한 1700년 거의 뭐 2000년 전에 그 일본 애들이 쇠의 기술을 누구한테 배워가냐 그러면 우리나라 가야의 그 참 철기 문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청동리 문화에서 이제 그 쇠를 주조하는 그 철기 문화가 이제 싹이 트는 과정에서 그 쇠를 만지는 것이 그때 당시는 국력의 표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신제품들 뭐 컴퓨터라든가 뭐 전지 뭐 전기 자동차 배터리 모든 게 합금으로 해서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쇠를 누가 잘 다스리느냐, 이것이 땅을 다스리고 이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기술이죠.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본 아이들은 우리한테 그 가져갔던 그 쇠를 다루는 그 작은 기술 가지고 가지고 수백 년, 수천 년을 연구해 가지고 이제 참 일본이 참 1960년대, 70년대에는 참 세계 강국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모르는 것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가 성급한 마음에 청산가리를 입에 넣고 본인은 평생 말을 하는데 불편한 벙어리를 살면서 배워온 그 기술, 그 기술이 시골 장터 바닥의 한 귀퉁이에서 정말 그 기술을 가지고 비행기를 두들기고 비행기를 만들어야 될 기술인데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대장간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속으로는 참 너무 감명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의 재화, 돈, 권력 전부 다 땅에서 나오는 겁니다. 땅이 아니고서는 나올 데가 없어요. 뭐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